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트의 장도현이고요. 오늘은 SK 주식회사 CNC와 함께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머전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앱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대화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탈바꿈시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 알맞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한 데모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모더나이즈 자바 앱스이고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프레미스 기반의 레거시 환경에서 사용되어 왔던 이 자바도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현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이신 양준기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네. 세 번째 뵙네요. 예, 또 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모더나이즈 자바 앱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 언어는 자바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자바 앱을 모더나이즈 음.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된 기술로 네. 뭔가를 바꿀 때 애저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네. 애저의 장점은 뭔지 음. 오늘은 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애저에서 그럼 자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써서 배포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보안에 대한 이런 니즈들이 많은데 네. 그 보안에 대해서 신뢰성과 보안에 관련돼서 애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애저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애저라는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애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한 그런 좀 궁금증, 의문이 네, 들 그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애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애저에서 그러면 자바 음.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돌고 있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애저상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뭐 익숙한 예, 회사들이 뭐, 매우 예. 많네요. 스타벅스, 어도비, 베스트바이, 네, 스위스 네, 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요. 네. 저희 SK 그룹사에서도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네트워크스 렌터카 같은 대표적인 멤버사들이 네. 자바 애저상에서 자바 네.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애저에서 자바 어플이 많이 돌고 있긴 한데 그러면 애저에서 자바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옮겨야 될 때 그쵸. 기존에 있는 환경을 그러면 그대로 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그 제공하고 있던 업체들이 솔루션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대표적인 회사들이 VM웨어, 레드햇, 오라클, IBM, 네. 그 다음에 레지스, 일레스틱, 컴플런터 같은 솔루션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완전 관리형 스프링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공동 개발, 공동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레드햇 같은 경우에도 ARO라고 해서 애저 레드햇 오픈시프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레드햇 다 같이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그 EAP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제이보스, 제이보스.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도 웹로직을 그 아이스상에서 마켓플레이스상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고 IBM도 그 클라우드 팩을 마켓플레이스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4개의 회사들이 그 협력의 어떤 범위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레디스, 일레스틱, 컴플런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형 서비스를 애저상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 사용할 때는 특별하게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우분투, 데비안, 수세, 코어OS, 신트OS 같은 다양한 리눅스 환경에서도 당연히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오해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OS만 지원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리눅스 OS를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들이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개발할 때 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그 솔루션 업체들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들이 이미 다 애저와 밀접한 협력 관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애저에서도 내가 기존의 VMware 환경이든 레드햇이나 오라클의 이런 와스를 그대로 애저에서 올려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사용하면서도 그 현대화된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개발자 운영자가 이렇게 크게 낯설어하지 않는 환경을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애저 같은 그런 클라우드로 안 옮길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뒤에 설명이 될 텐데요. 네, 그러면 내가 왜 클라우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뒤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파트너 말고도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네, 그 네. 이클립스라든가, 네, 깃허브라든가, 오픈JDK, 그다음 어댑트 오픈JDK,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프링과 같은 커뮤니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네.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클립스는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해주고,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애저 데브옵스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고, 오픈JDK나 어댑트 오픈JDK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같은 건 당연히 뭐 그렇고요. 네. 그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애저를 위한 스타터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애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API나 가이드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은 그냥 애저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그 환경에서 그냥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뭐 이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도 네. 자바는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보통 단넷이라고 하는 랭귀지, 네, 네, 또 네. C샵이라는 랭귀지로 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링크드인이나 그다음 마인크래프트, 그다음 애저 내부 서비스, 야마와 같은 서비스들은 전부 다 자바로 개발되어 있고 50만 개 이상의 JVM이 이미 프로덕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노하우가 되게 많다. 이건 되게 의외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뭔가 그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아니고 그냥 다 자바 환경에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마이크로소프트는 OS도 윈도우만 지원해 줄 것 같고, 그다음에 단넷에 C샵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리눅스 OS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자바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마이크로소프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더나이즈 유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그래서 모더나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 시장의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따른 고객의 이익을 좀 보면 55% 이상의 개발자가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 5개 정도 이상의 툴을 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건 뭐냐면, 그 개발 툴들을 다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툴이 클라우드 상에서 똑같이 써야 되고, 이게 좀 친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전보다 배포 속도가 7배 이상 빨라졌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써서 배포를 좀 빠르게 하고 비용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임팩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 10% 이상 그 데이터에 대한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보안과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게 지금 개발자의 55%가 5개 이상의 도구를 쓰고 있다라는 거면 이런 개발자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개발자가 실제 뭔가 코딩이나 이런 개발 쪽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많은 개발자 도구를 좀 이렇게 통합이라고 할까요? 좀 더 그 기능들을 모아서 애저 클라우드에서 좀 더 간편하게 너네가 5개에서 하던 거 1개, 2개에서 애저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개선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아니면 5개 쓰면 5개만 쓰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더 쓰지 말고. 그렇죠. 애저에서 다 커버해줄 수 있어.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개발 툴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발 툴이 뭐 인텔리제이, 이클립스, VS 코드와 같은 3개 툴이 양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주로 상용 툴은 인텔리제이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는 이클립스를 많이 쓰는데 최근 들어서는 VS 코드가 무료이기도 하면서 가볍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3개 툴에 대해서는 플러그인 형태로 애저에 바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바에서는 엔트 빌드, 메이븐 빌드, 그래드 빌드 이 3가지 중에 빌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메이븐, 그래드도 전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GitHub, 음. 젠킨스, 테라폼 같은 것들도 바로 애저상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툴들은 다 애저상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바 개발자가 여기 범위를 벗어날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네, 거의 없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없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저상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GitHub을 나 쓰지 않고 애저 네. 데브옵스에 랩을 쓰겠다라고 하면 바로 써도 되고 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툴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모더나이즈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네. 좀 모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 모더나이제이션 개념이 되게 모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현대화된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요. 헷갈리죠. 맨 처음에 이 네.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앱을 뭐 네. UI, UX 좀 바꿔서 그쵸. 요즘 앱처럼 그렇게 만드는 건가? 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게 전부 다 생각하면 최근에 만드는 거 다 모더나이제이션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쵸.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다 네. 뭐 모더나이제이션 된 앱이라고 보면 그쵸.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용자 환경이 굉장히 이제 그 사용자에게 친숙한 UX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축소가 돼 있다고 어떨 때는 굉장히 확장되어야 되고 그 감당해야 되는 트래픽이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인프라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를 맞춘 어플리케이션이 모더나이제이션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좁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그런 가장 현대하던 기술 중에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 모더나이제이션 앱이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네.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뭐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니면 저기 뭐 마이크로 서비스 다 비슷한 단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왜 나왔냐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사용자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걸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좀 잘게 쪼개야 되고 배포를 빨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최근에 그런 사용자 환경들을 맞춰주는 기술이면 전부 다 현대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거창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그냥 그렇죠. 요즘 나오는 것들, 요즘 나오는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클라우드 넘어올 때 현대화된 그러니까 모더나이제이션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쉬운 예는 이제 IaaS로 올라가는 케이스죠. 버추얼 머신에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 이 얘기는 뭐 기존에 우리가 바이오마테리얼에서 올리는 건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다음 조금 더 현대화된 기술을 쓴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사실 VM하고 컨테이너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작하는 방식이 좀 틀리고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어플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만 해서 올리는 방법. 그때 예전에 선택하신 방법은 AKS나 그러니까 ARO라고 하는 레디 오픈시프트를 쓸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현대화된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플랫폼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기술을 사용한다? 예, 그렇죠. 지금 보면 요 장표에 보면 애저 앱 서비스에 자바 SE, 톰캣, JBoss EAP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애저의 앱 서비스, 그러니까 애저의 웹앱이라고 하는 거에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톰캣을 선택하든 JBoss EAP를 선택을 하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애저에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애저에서 제공하는 파스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미 애저에서는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현대화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준 거니까 여기에 올려서 운영해. 그럼 뭐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이야 라고 봐도 일단 스케일아웃이나 뭐 매니지먼트에는 굉장히 자기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도 볼 수 있고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화된 파스가 있죠. 그래서 내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썼다 그러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인데 그때 이제 포스트그레SQL이나 MySQL 같은 이제 RDB 형태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코스모스 DB라고 하는 NoSQL DB 완전 관리형 DB도 제공해주기도 하고 레디스도 제공해줍니다.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SQL DB도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그레SQL 같은 경우에는 CSP 중에 유일하게 하이퍼스케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DB를 포스트그레SQL을 쓰면은 애저에서 활용하는 게 제일 그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DB를 썼다 그러면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나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의 메인드 인스턴스라고 하는 MI DB를 쓰거나 아니면 NoSQL이면 코스모스 DB를 쓰거나 네네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한 툴로서 네. IDE 툴에 대한 플러그인을 제공해주고 있고 네. 빌드 툴, 메이븐이나 그래드를 쓸 수도 있고 GitHub이나 애저 레포지토리 같은 레포지토리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애저에 올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차별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애저를 선택한다고 하면 AWS나 GCP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랑 뭐가 틀리냐라고 보면 일단 애저는 다른 CSP보다 훨씬 더 많은 리전에서 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포춘 500대 기업에서 95% 이상이 애저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합니다. 이거는 뭐 AWS 똑같이 얘기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네. 다 그냥 거긴 다 그럼요. 멀티클라우드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규정 준수, 사실 애저에서 뭐 GDPR이나 아니면 여러 인증 기관에서 92개의 이제 규정 준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잘 하고 있죠. 네. 근데 좀 틀린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로 딱 돌아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AWS 애저가 거의 이제 이런 인증들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들은 좀 후발 네, 주자처럼 좀 늦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면 오라클도 이제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네. 오라클의 지식을 조금 한 발짝씩 늦는 그런 감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톰캣이나 제이보스 EAP를 앱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오퍼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선택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인증이나 권한과 관련해서 AD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액티브 디렉토리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걔랑 연결하는 거는 애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그레이스QL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로 제공하고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외국의 회사라서 사실 감이 조금 없을 수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회사네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JB 헌트. 저도 이거 이제 만들면서 처음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여기는? 이게 이제 보니까 이 트럭 회사더라고요. 트럭 회사. 네. 그래서 이제 트럭에서 운송하고 트럭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 JB헌트라는 회사가 이제 메인프레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젠킨스로 다 자동화가 돼 있었는데 꽤 이제 잘 구성이 돼 있었죠.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한 3에서 5년 정도 되면 한 80억 건의 트랜잭션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있는 인프라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애저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B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운송회사에서 데이터 전문 회사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인 구성을 보면 여기 이제 스프링 부트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JB헌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정도에 했기 때문에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쓴 게 아니라 AKS에 스프링 부트 앱을 올려서 애저 앱 서비스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애저 코스모스를 적절하게 사용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아까 예상했던 그 트랜잭션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0억 건의 뭔가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는 거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거래 건수가 많이 생기니까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자기네들 인프라에 쌓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이터 기업으로 이제는 우리도 변신했어 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해준 게 이제 애저 클라우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스위스리라고 하는데요. 스위스리는 이제 내가 어떤 성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좀 유연성을 좀 갖고 싶다는 니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프링이 되어 있었고, 이 스프링을 풀리 써서 이제 자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뒤에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의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얘가 이제 약간 API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앞단에 받아서 뒤쪽에 백엔드 서비스를 다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기능들을 쓴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네 시스템에 좀 유연성을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좀 혁신적인 기술들을 빨리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풀리 매니지 서비스, 완전 관련 서비스를 써야 되냐라고 보면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운영할 수 있죠. 운영할 수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게 잘할까? 아니면 애저가 운영하는 게 잘할까? 애저가 훨씬 잘한다는 거죠.
뭐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큰 그쵸.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냥 진짜 요 애저 파스만 바라보는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나랑 뭐 동료 한두 명? 그쵸, 뭐 그 정도밖에 예. 없으면은 그쵸. 이게 당연히 뭐 인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네, 그쵸. 그 운영 완성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완성도 높은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쵸. 이용하는 네. 게 우리 서비스의 그쵸. 안정성 측면에서는 네.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실상은 또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요. 아, 네. 뭐 그렇게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내 서비스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면 네. 클라우드가 싸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싸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면 네. 24365로 계산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쓴다라고 하면 거의 비용이 똑같아요. 아, 그래도 불구하고 네. 뭐 SLA 수준은 내가 운영하는 거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뭐 그렇긴 네. 하죠. 완전 관리형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딱 들어오면 네. 뭐 좀 큰 기업들은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 그게 또 안 예, 되지. 그렇죠. 국내에 있는 또 뭐 에이전트 이런 네. 거 안 깔리고 하니까 네, 맞아요.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안 쓰는 케이스가 있지만 네. 어쨌든 방향은 다 일로 갈 거라고 맞아요. 저는 예, 보고 있고. 그냥 시간이 좀 늦을 뿐이지 어쨌든 저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예전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런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네. 거죠. 개발 툴들, 뭐 ID, 도커, 빌드툴, 기터, 음. 그다음에 컨테이너 파츠 중에서 AKS, 그다음 ARO까지. 네. 그다음에 에드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하는 컨테이너형 앱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이 플랫폼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장점인데 사실 대부분 다 해주죠. 네. AWS, GCP도 다 해줍니다. 네, 네. 그럼 애저도 잘해주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예, GitHub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ARO라고 하는 것도 애저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저 오픈시프트를 다른 데들은 그렇게 뭔가 밀접하게 협력? 그게 밀접한 어떤 예. 연결이 잘 안 돼 있나 보네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요 레드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그 온프레미스에서 레드 시프트를 쓰면서 네. 애저에서 바로 확장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드햇 기반의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뭔가 이제 애저로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고객이고 온프레미스에서 컨테이너를 쓰고 있었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애저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저의 ARO 서비스를 써서 네. 연결하면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그 기존에 사용하는 환경을 그대로 쓰면서도 클라우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제 호기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 AWS, GCP도 다 저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네. 합종 연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뭐 어쨌든 레드햇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먼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쵸. 에즈에서만 저렇게 잘 네. 지원이 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실 이제 그 스프링의 애저 스타트 팩에 가보면 네. 거기 GCP 애저도 다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네. 애저도 딱 있지만 네. 다 있다. 네. 하지만 애저도 하고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애저 아크라고 하는 게 하이브리드 솔루션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도 애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애저 아크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애저 스택이 그게 새로운 네이밍이 바뀐 거예요. 네. 애저 스택, 뭐 애저 헙, 그거의 새로운 버전 애저 아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애저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얼마나 잘 쓰고 있냐라고 보면 네. 1,000개 이상의 계약이 와. 지금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계약이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다 AKS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3,500명 이상의 그 보안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4365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쿠버네티스 전문가들이 온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돈을 내셔야 되는 거지는 하지만 하여튼 많은 엔지니어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애저에서 쿠버네티스 많이 돌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뭐 GCP 같은 경우는 사실 쿠버네티스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해 보면 덜할 수는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GCP 못지않게 쿠버네티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안심하고 그냥 쓰셔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AR라고 하는 이건 확실한 장점이 되겠고요. 애저 레드 오픈시프트 네. 하는 거는 오픈시프트는 사실 그 상용 쿠버네티스 중에서 넘버원. 그래요? 넘버원이죠. 왜냐면 다 나머지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IBM도 이제 있긴 하지만 이제 레드햇이 또 IBM 먹었기 때문에 레드햇이 가장
IBM이 레드햇을 먹었죠. 네네네. 예. 인수했죠. 그래서 인수했기 때문에 네. 상용 쿠버네티스 시장에서는 오픈시프트가 이제 넘버원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상용 쿠버네티스 안 쓰죠. 네, 그냥 대부분 다 무료로 쓰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그 포함된 서비스를. 서비스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오픈시프트를 써보면 사실은 오픈시프트는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사실 다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CI/CD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툴들이 다 결합돼서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네.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리눅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OS랑도 결합을 해서 굉장히 성능도 좋고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네. 저기 VM웨어의 탄주 그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VM웨어 탄주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VM웨어는 이제 VM 이미지를 만드는 회사고, 레드햇은 이제 오픈스택하고 OS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레드햇은 자기네 OS하고 오픈스택, 그 다음에 이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라인을 매기고 있고, VM웨어는 자기네 VM웨어에다가 거기에 이제 탄주를 얹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냐라고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면 사실은 그죠, EKS가 있고 AKS가 있고 GKE가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 레드햇 같은 경우 AR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VM웨어는 아까 얘기했던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서비스 통해서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애저에서 오픈시프트를 쓰게 되면 레드햇과 애저의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톰캣하고 제이보스 EAP가 마찬가지로 내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매니징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근데 이제 앱 서비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저 앱 서비스에서만. 이게 현재는 이제 퍼블릭 프리뷰 상태이긴 한데, 애저 앱 서비스에서는 제이보스 EAP랑 톰캣을 완전 관련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바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프링이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대략 52%의 개발자가 나의 주된 개발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아마 80%도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지금 스프링 안 쓰면 안 되죠. 지금 자바를 하면 스프링 다 쓰게 되고요. 뭐 스프링 부트, 뭐 스프링 클라우드 다 뭉쳐가지고 스프링이라고 한다면 다 스프링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보면 이제 스프링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뭐 컴피그, 뭐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려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스프링을 다 쓰긴 하지만 내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주위에 사실 모든 것들 세팅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자체가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거의 플랫폼 성격으로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걔가 API 게이트웨이 형식도 해주고, 서비스 레지스트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능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도 해주는데 그게 다 뭔가를 만들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개발자가 직접 뭔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역으로 관리의 포인트도 많은 거니까, 이게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운영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로직만 딱 보면 되게 심플한데, 그 심플하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누가 많이 하고 있다. 그 스프링이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스프링을 클라우드에 쓸 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통해서 쓸 수 있다. 풀리 매니지 서비스, 완전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바로 배포만 해놓으면 바로 스프링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스프링 만들어 놨던 거도 몇 개의 엔드포인트만 바꾸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바로 여기서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이게 AKS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AKS 같은 경우에는 그 파드의 그 CPU나 메모리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는 정해진 스펙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근데 그 정해진 스펙도 애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스펙으로 그렇게 제공하는 거니까 훨씬 안정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는 이게 뭐 전에 이제 애저도 하고 뭐 GCP도 하지만 스프링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이고, 만약에 내 어플리케이션보다 스프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비용은 나중 문제니까요. 그렇죠. 조금 비싸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VM웨어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고, 뭐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 해준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스크립트, 캐시, 메시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애저다 인티그레이션 했다라고 하는 거고. 애저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네, 그리고 애저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도 하고 스프링에서 애저를 쓰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애저 스프링 스타터를 가게 되면 네. 이런 서비스를 바로 쓸 수 있도록 API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PostgreSQL, MySQL, MariaDB 같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RDB로 관련 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디스, 코스모스와 NoSQL DB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나 애저 SQL의 MI 같은 경우에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SQL 서버 같은 경우는 SLA가 99.995%까지 더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저에서 서비스 개발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하기 위한 서비스, 이벤트 그리드, 또는 내가 메시징을 보내기 위한 JMS 서비스의 서비스 버스, 그다음에 서비스들의 가장 앞에 엔드포인트로 관리할 수 있는 API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그 자바 앱을 간단하게 비즈니스 로직을 넣어서 돌릴 수 있는 로지켓, 이런 이제 서비스들도 애저에서 제공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바랑 심플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애저에서는 그 61개 리전이 현재 이제 있는데, 가장 빠르고 탄력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애저 리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이 61개 리전과 그다음 160개 이상의 엣지를 통해서 네. 대략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가더라도 30ms 미만의 지연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뭐 북미든 유럽이든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먼 곳에 서비스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는 거랑 30ms 미만이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이제 컨텐츠를 받는 CDN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웹 같은 서비스들은 글로벌하게 다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쓰게 되면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이라고 한 ER 세틀라이트라고 해서, ER이라고는 익스프레스 라우트인데 전용선 서비스인데, 이 전용선 서비스가 위성과도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도달하지 않는 곳들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전용선보다 더 비싸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음영 지역까지 대부분 커버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애저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저거야 뭐, 워낙에 잘 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네,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하나의 보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레벨을 갖춰야 되는데, 아이디어 억세스에 관련된 보안, 앱에 대한 보안, 데이터에 대한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그다음 위협에 대한 방어, 그다음 보안에 대한 관리, 이런 측면에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애저 키볼트, 애저 파이어 디도스, 애저 센티넬, 애저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 두세 달 전에 그 뉴스가 한번 났었는데, 가장 세계 최대의 디도스를 애저가 받았는데 그걸 막아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저에서는 보안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어떤 대기업보다도 당연히 애저가 훨씬 더 많이 뛰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멀티레이어드 스큐리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보안부터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보안, 그다음 런타임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 다 감시할 수 있는 어떤 AI가 들어간 보안, 이런 것들도 다 애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운영에 넘어가면 이제 모니터도 중요한데, 이제 애저 모니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자바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바 스프링 클라우드를 쓰면 그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APM 툴을 써서 굉장히 세부적인 걸 트레이싱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기존에 있는 애저 모니터 기능과 묶어져서 통합적으로 뷰를 제공해주고 엘러트를 해주고 그다음 오토메이티드 액션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 쓰는 데들은 대부분 그 별도의 자바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한 APM 툴을 다 서드 파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애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는 뭐 그거는 그 회사의 영향이 달린 거지만, 그 회사에 못지않게 애저에서도 저렇게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코드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데,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이게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M 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로그 분석 기능들도 제공해주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이제 카프라고 하는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WS나 GCP에서 제공해주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클라우드로 갈 때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밸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한 플랜, 그다음에 어답션, 전체를 거버넌스하고 인지먼트 하는 것까지 애저에서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AMMP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애저 마이그레이션 앤 모더니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애저를 써보지 않았다 또는 애저를 좀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택이 되게 되면 교육처럼 이제 카프뿐만 아니라 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오퍼링, 그다음에 고객사들의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애저 마이그레이터라고 하는 툴들에 대한 무료 사용, 그다음에 애저 엔지니어들이 인덱스하게 어시스턴스 해주는 것들, 그다음에 전문가의 지원들이 들어가서 대략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수준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내가 좀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이 AMMP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MMP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파트너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애저 엑스퍼트 MS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개 업체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SK신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런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고 이거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소스를 사용해서 하시면 애저를 좀 더 잘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쨌든 기존의 자바로 만들어진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애저로 가져와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애저는 정말 많은 기능들을 준비를 해놨다.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매우 안심이 되니까 안심하고 애플리케이션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셔라 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더님 발표 감사합니다.